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20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4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그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경로와 이름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글꼴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색상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다면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정확한 그 이름을 찾으셔야 되겠고요. 용지가 이렇게 여백도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은 11, 위쪽, 아래쪽, 머릿말과 꼬릿말은 10이라고 하는 여백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전체 1시간 동안 3페이지를 만드실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1번과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3번과 4번이 들어있을 텐데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번호를 넣지 않습니다. 4번 문제의 경우에는 도형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그 친구들을 묻기 했을 경우는 0점 처리된다라고 하니까 절대로 개체 묻기를 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럼 용지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용지가 A4 용지인 건 불만이 없는데 여백이 달랐었죠. 답안 작성 요령에서 여백이 지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 값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실행하고 나서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 쪽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 왼쪽에 편집 용지가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A4 용지인 거 불만 없고요. 세로로 세워져 있는 것도 불만 없지만 여백들이 좀 다르니까 그 값들을 맞춰주도록 하죠.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과 꼬릿말은 10이었었죠.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경우에는 11이었으니까 그 값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그 값들 확인을 해주시고요.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여백이 넓어진 게 확인이 될 텐데요. 저희는 총 3페이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페이지에 문제 1번과 2번이 필요합니다. 1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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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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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과 2번을 쓸 공간 확보했고요. 페이지를 넘길 때 왼손의 도움 필요합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 넘어온 거 확인되시죠? 두 번째 페이지에는 3번과 4번이 들어갑니다. 3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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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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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번호를 넣지 않죠.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번 문제는 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입력하시고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타일, 문단의 모양과 글자의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타이핑하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입력 다 하시고 나면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글자 입력한 것들을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그 친구들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스타일을 더 추가해 줄 거니까 왼쪽 아래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스타일의 이름 지정할 수가 있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파이낸셜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영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영문 이름 칸에다 쓰시면 안 됩니다. 스타일의 이름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문단의 모양이 여백 지정되어 있는 것들 문단 모양으로 가서 지정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울 거고요. 왼쪽에 있는 여백이 15라고 되어 있으니까 값을 맞춰줄게요. 문단의 아래쪽도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값을 맞춰주고 설정을 하고 나오시면 문단 모양은 해결이 됐네요. 글자 모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자 모양의 경우에는 한글과 영문에 대해서 글꼴이 서로 다른데 크기라든지 장평, 자가는 똑같으니까요. 값들을 먼저 맞춰주고 글꼴은 나중에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크기는 10이라고 하는 거 불만 없고요. 장평과 자간을 먼저 맞춰주도록 할게요. 장평을 95, 자간을 5라고 맞춰줄 거고 글꼴에 대해서 대표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글이라고 바꾸셔서
한글에 대해서는 도둠이라고 했으니까 찾으시면 되겠네요. 영문에 대해서도 굴림이라고 따로 지정했으니까 영문도 굴림을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언어를 지정하시게 되면 값들을 먼저 적용했기 때문에 한글이라고 해도 영문이라고 해도 장편과 자간이 그대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추가, 설정. 결과문에 보시게 되면 institution이라고 하는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글자 똑같이 끝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제대로 적용된 거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표와 차트를 만드는 문제이네요. 표를 잘 만드셔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표에서 오타가 나지 않도록 잘 만들어 주세요. 2번 밑에다가 커서를 둘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라고 합니다. 입력에서 표 그림을 콩 찍으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죠.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세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줄수는 5줄이고요. 칸수는 6개의 칸이로군요. 만들기 단추 누르면 바로 작성이 될 거고요.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죠.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오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표에 대해서 지시사항들 맞춰보도록 할게요. 표 전체에 대한 글꼴이 도둠의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몽땅 다 블럭을 잡을 거고요. 글꼴 도둠 크기는 10, 불만 없습니다. 정렬을 할 때에 문자들은 가운데에, 숫자들은 오른쪽에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하죠. 일단 모든 친구들을 싹 다 잡으셔서 글자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 하지만 숫자들은 이라고 해서 숫자 값들 나온 것들 싹 잡으시되 합계를 나중에 구할 때 이 친구들도 결과는 숫자겠죠. 몽땅 잡으셔서 오른쪽 정렬. 3번 보시면 셀 배경에 면색이 노랑입니다 라고 이름이 똑 떨어지게 지시가 되어 있군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지를 받으실 때에 그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이 노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색깔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명암 정도의 차이는 볼 수 있어요. 요만큼 유형부터 55까지의 범위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에 대해서 표를 작업하고 있으면 표 메뉴가 자동으로 뜰 거예요. 거기에서 색깔을 이라고 해서 표의 색깔 채우는 거를 직접 찾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블록을 잡으신 후 단축키 컬러니까 C라고 눌러주시면 바로 색깔 값을 수정할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채우는 색상에 대해서 면의 색깔을 채울 거니까 면색은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 노랑이라고 뜨죠. 아래쪽에도 노랑이라고 뜹니다.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클릭하셔서 설정하게 되면 색깔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한글에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다가 합계를 구하고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니까 이 친구를 먼저 처리할게요. 그 이후에 캡션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계를 구할 때에 맨 막내둥이 여기는 합계 구하지 마세요 라고 X표 쳐져 있으니까 그거 빼고 합계를 구할게요. 금융투자에 있는 2018년도부터 은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할 거고요. 답은 옆 동네에다 낼 거니까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쫙 잡아 줍니다. 블록 잡은 곳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블록 잡은 곳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록 계산식. 근데 블록을 합계 낼 거죠. 블록 합계. 선택하시게 되면 합계가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캡션 기능을 이용해서 제목을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요 2018년 이후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제목은 따로 그냥 타이핑을 한 게 아니라 표에다가 이름표를 붙여주는 캡션 기능을 이용해라 라는 건데요. 표를 가장자리, 테두리에다가 대고 콕 찍으시면 덩어리를 전체 선택한 거가 돼요.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캡션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캡션 넣기라고 하시게 되면 표 1번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붙어요. 블럭을 잡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글자를 다 입력을 하셨는데 첫 번째 괄호에서 보면 표뿐만 아니라 캡션도 글꼴을 적용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나중에 작성했을지라도 글꼴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도둠의 크기는 10. 오른쪽 벽에 붙어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도 처리를 하고 나오도록 할 텐데요.
요게 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있는 서식줄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네요. 표한테 허락을 받으시면 됩니다. 표의 테두리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화살표 보이시죠? 개체 선택 화살표이고요. 쿵 찍으시게 되면 표 덩어리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의 속성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 개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값이라든지 글자처럼 취급을 할 거라든지 기타 등등의 색깔들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캡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여백 캡션에 가셔서 아래쪽에 캡션이 들어있는 걸 위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설정. 선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 결과물을 보시면 가장자리 그리고 제목들은 두 줄짜리로 되어 있고요. 맨 끝자락엔 이렇게 대각선 표시가 되어 있죠. 선들을 몽땅 다 블럭을 쭈루룩 잡으셔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표 작업을 하고 있으면 표 메뉴가 이렇게 뜨죠. 거기에서 테두리를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테두리는 라인 L이라고 하는 단축키를 써서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두 줄짜리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두 줄 어디 가요? 바깥쪽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대로 설정. 두 줄짜리로 보이시죠? 제목 부분도 쫘라락 잡으시고 라인 L 두 줄짜리로 작업하겠습니다. 아래쪽에다가 두 줄을 넣고 싶으니까 아래쪽만요 라고 선택해서 설정.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블럭 잡으시고 라인 L 두 줄짜리로 이번은 오른쪽 설정. 대각선 넣는 곳도 콩 찍으셔서 라인 L 대각선으로 넣을 겁니다. 라고 선의 형태 잡아주시고 설정. 결과물을 꼭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있으면 나중에 차트 만들 때 영향을 받으니까요. 차트의 조건을 보게 되면 표 내용에서 연도별 금융투자, 여신전문, 은행의 값만 이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색깔을 넣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컬러링한 부분 요만큼만이라고 블럭을 잡을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지요. 차트를 넣을 거니까 차트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모양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똑 떨어지는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만들어질 거고요. 데이터는 저희가 다 입력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굳이 편집을 할 필요는 없겠죠. X표. 만들고 보니 표가 이렇게 밑에 깔렸네요. 차트 너는 이리 내려오렴이라고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크기도 좀 작아 보이니까 양옆으로 움직입니다. 화살표 나올 때 클릭 드래그 하셔서 얼추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데이터 활용했고 차트를 세로막대형으로 만들었고 제목과 제목 이외의 글꼴들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제목이 없지요. 차트를 선택하고 나서 위쪽에 차트 도구가 뜨게 되면 그 구성 요소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의 구성 추가라고 눌러주시면 제목을 넣으실 수 있어요. 위쪽에다 넣도록 하죠. 차트의 제목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여기에서 제목을 편집하시면 되겠죠. 제목 편집. 글꼴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굴림에 진하게 12. 채우기가 하향이고 테두리 그림자가 있습니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값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예 속성을 좀 띄우도록 할까요? 차트 제목의 속성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속성 창이 따로 뜹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창문이 좀 좁아서 이 친구는 필요할 때만 켰다 껐다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창이 넓으니까 이거를 계속 펼쳐 놓으셔도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차트 제목의 속성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서 채워주는 색깔 정하실 수 있을 거고요. 선에 대해서도 무슨 색이다 라고 지정은 안 돼 있지만 까맣게 보이는 게 일반적이겠죠. 거기에 그림자를 주세요 라고 했으니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 정확하게 찾으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이외에 나머지 글꼴에 대해서는 굴림의 보통의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글자를 뿅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글자의 모양을 편집하겠다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글꼴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설정하시면 글꼴 바뀌는 거 확인될 거예요. 반복하십시오. 글자 모양. 축 제목과 법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제작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축에 대한 제목을 따로 만들었고요. 법례에 대해서도 테두리가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요. 축 제목이 지금 없네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의 도구가 뜰 거고요. 구성 요소를 추가하시면 되겠죠. 축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세로로 서 있는 축에 대해서 필요하죠. 기본 세로 만들어는 졌는데 방향이라든지 글자가 다르군요.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이라고 해서 오른쪽 버튼 제목을 편집하도록 할게요. 제목이 세로로 서 있는데요. 이 친구는 가로로 눕도록 변환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축 제목에 대한 속성을 띄울 거고요.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에 대해서 글자가 세로로 서 있지 말고 가로로 편안하게 눕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지시사항에 맞춰서 작업은 끝났고요. 결과물을 보면 지나가는 중간에 선들이 없는데 우리 건 이렇게 선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요 선은 좀 필요가 없어요. 라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삭제하시게 되면 지나가는 선들도 사라지는군요.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문제로군요. 1번과 2번 두 개의 문제가 주어졌고 점수가 40점이라고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오타가 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1번 옆에다 커서를 둘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수식을 입력할 겁니다. 수식 편집기. 키보드에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그대로 타이핑을 하시면 될 거고요. 키보드에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요 수식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분수를 쿵 찍을 거고요. 위쪽에서 깜빡대니까 b의 제곱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에서 껌뻑이게 콕 찍으시면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방향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키보드에 보시면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방향키 보이시죠? 원하는 위치를 방향키로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키보드에 없는 기호들 찬찬히 기호표에서 찾으십시오. 입력이 끝났으면 넣기라고 하는 문단속 단추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고요. 다 입력이 끝난 다음에 혹시 오타를 발견하셨다면 얘를 이라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대화창이 뜨니까 다시 편집을 하셔서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을 거고요. 수식 편집기 이용해서 데이터 입력하시면 되겠죠. 방향키 눌러가면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놓으시고 타이핑을 하세요. 방향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입력이 다 끝났으면 넣기라고 하는 문단속 단추 누르셔서 넣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도형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문제인데요. 도형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화살의 끝자락을 보시고 크기를 맞춰 주셔야 합니다.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색깔 값을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되겠고요. 색깔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임의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문제지는 말씀드렸다시피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의 색깔은 알 수 없어요. 색깔이 일단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명암 정도만 파악이 되니까요. 색을 여러분들께서 편한 색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깔려있는 요 옥색 도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자가 안 들어있는 도형이니까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이렇게 도형에 관련된 메뉴가 촥 뜰 거예요. 여기에서 크기라든지 색깔 바꿔주실 수 있을 텐데요. 얘를 그냥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에 대해서 속성들을 쭉 한꺼번에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125에 15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 그 크기는 안 바뀌도록 고정을 시켜 놓도록 할게요. 선에 대해서 언급은 없지만 모서리가 둥글둥글하니까 선은 모서리를 둥글게 표현을 해줄 거고, 색깔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지만 뭔가 색깔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면의 색깔을 흐릿한 색깔로 골라서 표현을 하도록 하죠. 그 위에 이렇게 글상자가 얹어져 있으니까요. 글상자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입력에서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 글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어 줄 거고요. 타이핑하죠. 도형의 테두리에다가 커서 갖다 대시면 이렇게 개체 선택 도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됐어요 라고 보일 텐데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 뜬다 라고 했었죠. 기본부터 갈게요. 크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자는 120에 15 크기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고정을 시켜놓는 게 안전하겠네요. 고정을 안 했어도 상관은 없지만 드래그해서 옮기실 때에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선은 완전히 모서리가 둥글죠? 반원으로 처리할 거고요. 색깔에 대해서 얘는 언급이 있네요. 면의 색깔이 파랑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채우는 색깔, 채워주는 면의 색깔이 파랑이라고 뜨는 거 확인하시고 설정.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에 대해서 그 글자는 쪼로로 블럭을 잡으시고 언급되어 있는 굴림의 24 흰색 맞춰주면 되겠죠? 그 위에 살구색의 사각형 보입니다.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 거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 뜰 거다. 기본부터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크기는 50에 50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경로가 어디에 있다, 어떤 그림을 갖고 왔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거다, 그림.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라고 하는 방 마련되어 있습니다. ABC 주식회사 로고 1번을 불러오시면 되겠죠. 열기. 십자가가 쫓아다니면 여러분들께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도형에다가 바로 얹지 마시고요. 바깥쪽에 비어있는 종이에다가 클릭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도형 밑에 그림이 깔리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을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띄우시고요. 그림에 대해서도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이 크기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40에 30짜리라고 값을 맞춰줄 거고요. 고정을 시켜놓는 게 안전할 겁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는 그림이 회색조입니다 라고 효과도 좋네요. 언급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요. 이대로 설정하고 나오면 여전히 도형 밑에 깔리게 돼요. 그래서 도형 앞으로 나와라 라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친구를 순서 맨 앞으로 라고 지정을 할지라도 도형들이 비켜주질 않죠. 더블 클릭 개체 속성에서 기본값 크기를 조정하면서 본문과의 배치를 좀 봐주세요. 여기에서 사이좋게 어울려라 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어울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세 번째 글보다도 앞으로 나오련 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가장 우선권을 갖게 돼요. 설정. 서울 비전 2030이라고 하는 글맵시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맵시를 넣을 겁니다. 콩 찍으셔서 타이핑하죠. 글꼴에 대해서 도둠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모양도 글꼴도 맞춰주셔야겠네요. 색상이라든지 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맞출 수 있는 값이 없죠? 여기까지만 설정을 하고 나올 거고요. 개체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뜨니까 여기에서 글꼴과 크기 그리고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본문의 배치는 항상 맨 앞으로 나와라 라고 우선권을 주게 되면 도형 밑에 깔리지 않을 거예요. 채우는 색깔 빨강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은 이만큼이라고 한 그룹을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글자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글자가 들어있지 않은 사각형, 그리고 글자가 들어있는 사각형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글자 안 들어있는 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제작을 할 거고요.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띄울 겁니다. 기본부터 맞춰주면 되겠죠? 글자가 들어있는 사각형, 가로 글상자, 가장자리의 테두리 따당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띄우시고요. 기본부터 크기 맞춰주겠습니다. 그 안에 글씨를 넣는다면 이렇게 왼쪽 벽에 붙는군요. 글자를 쓰지는 마시고요. 글자를 쓴다면 이라고 해서 궁서의 20자리 가운데로 정렬할 거예요. 라고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가운데서 커다랗게 깜빡깜빡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상자도 하나 더 만들도록 하죠. 상자의 테두리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띄울 거고요.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선의 종류만 지정을 하면 되겠네요. 선은 파선입니다. 채우는 건 없습니다. 설정.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콩 찍었을 때 여전히 왼쪽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글꼴에 대한 언급 들어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굴림의 18.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정확하게 잘 만들어 주셨다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 복사해서 배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네요. 얘랑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 쟤랑 얘도요 라고 해서 정확하게 요 세 개의 오브젝트만 선택된 거 확인. 복사할 때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어내리시면 복사, 질질질 끌어내리시면 복사 된 거 확인되시죠? 색상 값은 서로 달라 보입니다. 문제에서도 도형의 면의 색깔은 지시사항이 없을 때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깔 값은 서로 다르게 지정을 꼭 해주세요. 모양은 다 만들었고요. 그림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부분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건 이 친구를 눌러줬을 때 어디론가 뿅 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눌러주는 엘리베이터의 버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도착 지점을 아직 만들질 않았어요. 도착 지점은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요 제목 부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링크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 문제는 여기까지만 작성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번호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죠. 쭉 입력을 하시면 될 텐데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제목이 있고 뚝 떨어져서 내용이 있고 다시 뚝 떨어져서 문단의 번호 기능 다시 뚝 떨어져서 표를 만드는 작업 이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사이사이가 뚝뚝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엔터 두 번을 치셔서 간격을 조금 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클릭해서 타이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이 다 끝났고요. 제일 위쪽에 있는 머릿말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머릿말은 제일 위에 있는 제목보다도 더 위쪽에 여백 바깥쪽에 생기는 친구입니다. 제목의 맨 앞쪽에다가 커서를 두도록 할게요. 전체 페이지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건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찾으시면 될 텐데요. 머릿말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셔서 위쪽에다 배치할란다.
특별히 모양은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밋밋한 머릿말이 만들어져요. 한국의 금융 허브. 글꼴 크기, 위치 지정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둠의 10.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머릿말, 꼬릿말을 그만하겠다라고 닫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닫기를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 오타가 있더라 라고 할 때는 이 친구를 이라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시 머릿말 공간으로 들어가요. 제목을 크기 맞춰주도록 할까요? 쪼로록 블럭 잡을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굴림의 18 진하게 가운데 맞춰주시면 되겠죠? 색깔피를 꽂아주세요 라고 했네요. 요 앞쪽으로 앞서서 만들었었던 도형 중에서 그림을 콩 하고 찍으면 이쯤에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도착 지점을 알려주는 게 책갈피예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콩 찍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에 있겠죠. 책갈피를 선택하셔서 책갈피의 이름이 금융허브라고 되어 있네요. 맞춰줄게요. 넣기에서 넣고 나면 책갈피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도착하는 지점이 여기라고 하는 걸 직접 꼭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기 메뉴 클릭하셔서 거기에서 조판부호, 문단부호 몽땅 다 켜주시면 이렇게 머릿말 그리고 책갈피 들어있어요 라고 안내 문구가 뜨는데 이 친구들은 실제로 인쇄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참고 삼아서 보여주는 거니까 잘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것만 확인되면 다시 조판부호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덧말넣기라고 해서 제목 부분 위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얹어준 게 보이시죠? 글자를 쪼로로 블럭을 잡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덧말을 넣을 겁니다. 덧말 넣기. 대화창이 뜨면 얹어줄 말을 쓰시면 되겠죠? 위쪽에다가 얹어주는 거 불만 없습니다. 그대로 넣을게요. 문단에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해서 금융하부 구조라고 하는 부분에 이 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남들보다 커요. 글자의 크기를 바꾸는 거라면 블럭을 잡아서 표현을 하는 거지만 문단이라고 하는 건 이 글자들이 뭉쳐있는 한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블럭 잡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요라고 이 덩어리에 어디를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헷갈리니까 그냥 맨 앞쪽을 클릭해 놓도록 할게요. 모양에 대한 얘기는 서식에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문단에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쪽에 있는 서식 메뉴의 옆에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에서 콩 찍으시면 문단에 첫 글자 장식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 거고요. 글꼴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궁서. 색깔에 대해서도 면에 대한 색깔이 노랑입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색상 값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림을 넣어 보도록 할 겁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은 그림 4번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예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6개의 그림이 들어있네요. 우리는 악수하는 요 손만 필요한데 말이죠. 그러면 일단 데리고 와서 그 부분만 잘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4번 예입니다 라고 열기 하시게 되면 십자가 쫓아다니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어 줄게요. 이 아이가 다 필요한 건 아닌데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도구가 자동으로 뜨니까 거기에서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을 찾으셔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가장자리의 깜장색은 칼날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칼을 요만큼이라고 저만큼이라고 드래그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개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거예요. 앞서서 도형에서 많이 봤던 친구죠?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크기는 이라고 해서 40에 40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크기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여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죠. 바깥쪽에 왼쪽 여백을 2mm만큼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여백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한자로 바꾸는 친구들이 항상 두 문제가 나와요. 블럭을 잡아서 한자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한자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포함한다의 포함이라고 하는 글자 블럭을 잡으시고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자를 예시를 보여주죠. 결과물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한자를 정확하게 찾으셔서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보입니다 라고 하는 입력 형태 찾아주시면 되겠죠. 바꾸기. 반복하시면 됩니다. 구분된다 라고 하는 친구도 역시 블럭 잡아서 한자 키.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설명글을 달아주는 걸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페이지에다가 주석을 달아주는 걸 각주라고 합니다.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해주시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고 싶습니다 라고 위치 쿵 찍으시면 되겠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각각의 페이지에 주석을 달아줍니다. 각주. 맨 아래쪽으로 화면이 숑 하고 내려가면 이 친구를 아래쪽 설명글 그대로 보고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각주의 구분선은 5cm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 작업을 하고 있으면 그 주석에 대한 메뉴로 바뀌고요. 기본적으로 구분선의 길이는 5cm로 되어 있어서 요건 바꿀 필요가 없어요. 번호가 동그라미 기억인데 우리는 번호가 1 반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번호의 모양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각주미주의 모양이라고 해서 이 친구를 동그라미 기억으로 찾아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뒤쪽에 장식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번호 모양에서 샘플을 찾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작업을 하고 나면 닫기로 나올게요. 문단 번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라고 하는 글자 이 친구인데요. 특수기호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문자표라고 하는 이름을 쿵 찍으시면 기존에 썼던 것들 중에서 골라 잡으실 수도 있고 여기에 미리 만들어져 있던 아들이 없다면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를 다시 한번 누르셔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한글 문자표에 전각기호 일반에서 대체로 문제가 나오니까 이 친구를 정확하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글자 모양 맞추도록 하죠. 굴림의 18. 우리나라부터 구조까지 요만큼만 글자가 흰색이고 음영이 파란색이네요. 글자의 색깔은 서식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음영의 색깔은 여기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블럭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글자 모양을 좀 더 깊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글자 모양이라는 대화창을 띄우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의 더 세세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네요. 글자의 색깔과 음영의 색깔 구분해서 적용하면 되겠죠? 미리 만들어진 친구의 모양새를 결과물과 비교를 해보시고요. 맞다라고 하면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아래쪽에 표에 대한 제목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먼저 작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특수기호를 넣을 겁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문자표라고 하는 친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만들었던 아이가 보이니까 바로 넣을 수 있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를 한꺼번에 블럭을 잡을 거고요. 글꼴 굴림의 크기 18. 다만 이 친구에 대해서는 기울임, 스페이드는 기울여져 있지 않죠? 관계부터 기능까지 요만큼만 기울여져 있고요. 관계 변경까지는 강조점이 있네요. 강조점에 대한 기능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가시게 되면 기본적인 모양, 확장적인 모양, 테두리 모양 쭉쭉쭉 보입니다. 확장을 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강조점이 요 안에 들어있군요. V체크 모양이 얹어져 있는 걸 찾으시고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얹어진 거 확인되시죠? 금융 기능도 반복하세요. 문단의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텐데요. 데이터 입력할 적에 번호들 넣지 않습니다. 그 알맹이 내용만 넣을 거예요. 이만큼이라고 내용들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문단에 번호를 넣을 수 있게 글머리표 문단 번호라고 하는 메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그 번호 중에서 가장 비슷한 아이를 찾으세요. 가나다라고 나와 있는 친구, 얘가 가장 비슷하군요. 얘를 이라고 선택했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니까 사용자가 정의를 다시 하셔야겠죠? 꺽쇠의 1이라고 하는 건 1수준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거 불만이 없습니다만 뒤쪽에 괄호를 넣는 게 아니라 점을 찍어주고 있죠. 그 모양을 뒤에
반가로를 지우시고 점으로 대체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가라고 하는 곳에 점이 찍혔어요 라고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1수준에 대해서 20포인트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번호의 모양을 맞췄고요. 그 번호의 위치가 너비 0으로 왼쪽에 가지런히 있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걸 20만큼 오른쪽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한 발짝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이 수준에 대해서도 설정을 바꿔볼게요. 이 수준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꺾어진 2라고 하는 게 이 수준이고요. 뒤쪽에 반가로가 필요가 없지요. 동글라미, 기역, 니은 이런 친구들만 필요하니까 반가로는 없애줄 겁니다. 번호의 모양을 동글라미, 기역, 니은, 디귿 이 수준에 대해서도 30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그 번호의 위치 잡아주셔야겠죠. 30만큼 오른쪽 정렬. 이렇게 두 발짝 안쪽으로 들어간 거 확인됐습니다. 설정하고 나올게요. 설정. 모든 아이들이 다 1수준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1수준 밑에 있는 두 개의 항목은 2수준인 거죠. 너네들만이라고 해서 두 줄을 쫘라락 잡으시고요. 글자의 모양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제일 끝자락에 수준을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게 있습니다. 수준을 낮춰주겠다라고 한 수준 감소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한 발짝 들어가면서 이 수준으로 낮춰지는 거 확인되시죠? 나 직접 금융시장의 구조라고 하는 친구 아래쪽에 있는 두 개도 마찬가지 쫘라락 블럭을 잡으셔서 수준을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단의 번호 기둥 끝자락에 줄 간격을 180으로 늘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이만큼이라고 몽땅 다 선택을 하실 거고요. 줄 간격이 기본적으로 1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멀리 띄워달라 180으로 라고 하면 간격이 조금 멀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표에 대해서 쫘라락 블럭을 잡으시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글꼴은 도둠의 1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글꼴을 맞춰줘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 색깔에 대한 언급도 있죠. 제목줄들은 쭈루룩 블럭 잡으셔서 색깔 단축키를 쓰시면 좀 더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영문자 C 눌러주시면 색깔 선택을 바로 하실 수 있고요.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네요. 자, 그라데이션. 시작하는 색깔은 하양이고요. 끝나는 건 노랑입니다. 가로로, 세로로 모양 보이시죠? 수평이라고 했으니까 가로로 만들어주는 거 설정하고 나오면 이렇게 색깔 들어간 거 확인되네요. 선에 대해서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두 줄짜리 구분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몽땅 다 블록을 잡을 거고요. 선이니까 라인 L 눌러주시면 대화창이 바로 뜰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어야 되니까 종류를 선 없음으로 왼쪽, 오른쪽 설정하고 나오면 이렇게 양쪽에 선이 없고요. 위쪽과 아래쪽은 두 줄짜리로 채워줘야 되겠죠. 요만큼 라인 L 선이 두 줄입니다 라고 골라서 위쪽과 아래쪽이요. 제목 부분도 여기서 두 줄짜리 적용된 거 빼먹으면 안 되겠죠. 결과물을 보시면 칸의 높이가 좀 높아 보여요. 우리는 조금 낮아 보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죠.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왼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움직여라 방향키 누르시면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 확인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제목도 글꼴, 크기, 색깔, 정렬 지시된 대로 맞춰주세요. 장평에 대한 건 서식줄에서 나와 있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 가시고요. 거기에서 기본적인 거 장평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쪽의 번호를 매겨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맨 끝자락에 커서를 뒀고요. 전체 페이지에 영향을 주는 건 쪽 메뉴에 있습니다. 쪽 번호 매기기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그 쪽 번호를 어디다 넣을 거냐라는 건데 결과물 보니까 오른쪽 아래에 있네요. 그리고 그 번호의 모양은 동글라미 5번이라고 되어 있어서 동글라미 번호로 넣겠다.
양쪽의 줄표는 굳이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양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 이런 친구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줄표는 없음으로 이렇게 표시를 V체크 해제하도록 할게요. 번호를 넣고 보니 세 번째 페이지라서 3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5번으로 시작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새로운 번호로 시작할 수 있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쪽의 번호가 5번부터 시작해요 라고 값을 바꿔서 넣기 라고 하게 되면 번호가 이렇게 5번으로 바뀌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쪽 번호는 전체 페이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에 번호가 생성이 됐어요. 이 친구는 채점 기준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번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보기에 불편하다 나는 쪽 번호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보였으면 좋겠는 페이지에 커서를 뿅 찍어 놓으시고요. 현재 쪽 페이지를 감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쪽 번호는 안 보이게 해주세요. 설정. 그럼 이렇게 사이가 보이지 않죠? 그럼 이렇게 쪽 번호가 안 보이게 됩니다. 저는 뭐 어차피 점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대로 내버려 둘 거예요.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마무리 지을까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만들었던 요 그림은 눌러주면 세 번째 페이지에 만들었던 책갈피에 도착이 되도록 링크를 걸어줘라 라고 했던 문제였었죠. 자, 요 친구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입력, 링크를 걸 겁니다. 하이퍼링크. 누구랑 연결시켜 줄 건지를 물어봐요. 우리의 한글 문서 안에 저희 책갈피 아까 꽂아놨었죠? 금융허브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넣기라고 하게 되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 친구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했을 때 저희가 아까 책갈피를 여기에다가 꽂아놨었죠? 책갈피 꽂아놓은 곳으로 도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을 할 거니까 저장하기.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경로 잘 찾으셔야 되겠고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이라고 해서 파일을 저장을 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그 파일의 경로와 이름이 정리가 돼서 제대로 저장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2023년 4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